자, 미국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와 함께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자,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중 협상과 관련된 좀 강경 발언이 지수의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됐고 또 그 전에는 금리 인하 이슈로 관심이 좀 쏠렸던 터라서 좀 잊고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오늘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주요 발언은 이제 무역 합의에 갈 길이 멀다. 3,250억 달러의 이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 정도였는데 역시 이제 증시 타격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랜만에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증시의 악재가 됐습니다. 좀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나 처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무역 적자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사줄게, 뭐 농산물을 사줄게, 에너지를 사줄게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중국 쪽에서도 좀 강경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중국 측에서도 이제 대미 강경파로 꼽히는 중산 상무부장이 이번에 새롭게 무역협상단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안 좋았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좀 가소롭다.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면서 좀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대만 무기 수출에 따른 거래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위협한 데 이어서 중국도 강경 노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뭐 커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약간 나뉘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최근 흐름은 또 계속 신고가를 그래도 경신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IB에서도 지금 증시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네. 어제 이제 JP모건에서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죠. JP모건에서 이제 기존에 3,000을 예상하던 것을 3,2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 EPS 전망을 올렸다기보다는 PE 전망을 올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증시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더 높은 PE를 이제 부여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JP모건이 무역 합의와 그리고 연준의 한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전제하고 3,200에서 3,300 정도를 간다라고 예상을 한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협상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2,50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 간극이 약 800포인트, 즉 25% 정도나 됐습니다. 이 밖에 이제 현재까지 관세 영향으로 S&P 500 기업들의 EPS의 합이 5달러 정도 손해를 봤는데 3,250억 달러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4달러가 더욱더 감소를 할 것이다. 가구당 이 비용 역시도 기존의 연 600달러에서 1,550달러로 올라가면서 세제 혜택 효과 1,2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무역 이슈가 어떻게 본다면 좀 다시 챙겨볼 이슈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이게 워낙 긍정적으로 보던 IB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잘 못 주고 부정적으로 보던 IB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 자리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이들의 변화를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그렇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만약에 이제 특히 이 대비되는 모습이죠. PER을 낮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앞으로의 좀 센티먼트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그렇죠. 뜻인데 이들이 또 뭐 목표 주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PER을 더 높게 부여한다든지 네. 이런다면은 증시에서도 오히려 그렇죠. 오늘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미국의 대형 IB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그 발표된 실적들이 일제히 좋았습니다. 근데 또 주가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평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실적 어땠어요? 4개 은행이 지금 발표를 했죠. 근데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가 엇갈렸어요. 네. 그 이유가 세부 지표로 봤을 때 극명한 좀 대조를 이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JP모건만 보더라도 소비자 금융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했고 IB 부문은 9%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투자와 대출 부문은 16% 매출이 늘었지만 IB 부문은 또 9%가 감소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순이자 마진이 전분기에 2.91%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2.82%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소비 심리는 좋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컸다. 그리고 저금리로의 어떤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은행권의 향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좀
혼재된 양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저희가 어제 어떤 기업을 짚었었나요? 시티그룹이요. 시티그룹의 그 실적과도 세부 내용이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시티그룹도 이제 트레이딩 부문이라든지 그렇죠. 특히 주식시장 관련된 매출이 줄었었죠. 네. 오히려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이를 지탱해주면서 결국은 혼재된 양상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비슷한 양상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웰스파고가 좀 나홀로 하락세가 보였으니까 웰스파고는 왜 그랬는지 한번 좀 들어보죠. 웰스파고가 이제 경영진이 어닝스 콜을 한 이후에 하락폭을 상당히 좀 키웠거든요. 네네. 역시 좀 부정적인 가이던스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이제 순이자 이익 NII가 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 기존에 이제 2%에서 5% 감소보다도 더욱더 하향 조정된 가이던스를 내놨고요. 특히 올해 금리 인하가 한두 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즉 시장 전망보다도 좀 더 매파적으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이 성적을 예상한 것이라서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세 분기 연속으로 실적 발표일에 주가가 하락한 바가 있고요. 10분기 중에 9분기 그리고 20분기 중에 17분기가 실적 발표 날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좀 역사적인 트렌드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금융주의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은 이번 어닝 시즌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또 볼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제 밤 사이에 발표됐던 이런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이번 어닝 시즌 분위기는 좀 어떨 걸로 예상이 돼요? 금융주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역시 경계 심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팩트셋에서 순이익이 3% 감소할 네.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상당히 전체적인 센티먼트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쩌면은 이를 좀 넘어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네. 금융주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좋았지만은 세부적으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그렇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경계 심리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외에 다른 기업들도 지난 밤 사이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버버리도 있었고요. 존슨앤존슨도 있었고 도미노 피자도 있었고. 도미노 피자는 뭐 워낙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 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네네.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뭐 도미노 피자를 볼 건 아니고요. 존슨앤존슨 한번 보고 싶어서요. 워낙 헬스케어의 그 다양한 그 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존슨앤존슨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결과 자체는 양호했어요. 네. 매출 같은 경우에 205.6억 달러, 그리고 EPS도 난객 기준으로 2.58달러로 각각 컨센서스를 1.7억 달러 정도, 그리고 0.14달러 정도 상회를 했는데 의료기기 부문의 매출이 7% 정도 YOY로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견고했고 무엇보다 매출은 좀 정체됐지만은 순이익이 좀 많이 늘었다는데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전체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자사 파우더 제품의 암 유발 여부에 의한 뭐 의혹이라든지 또 네. 조사를 들어간다는 소식이라든지 또는 마약성 진통제 판매에 관련됐다는 그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존슨앤존슨을 시작으로 헬스케어주들의 실적 발표도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분위기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존슨앤존슨이 물론 로션으로도 유명을 하지만 아기 로션으로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자면은 의약품이 50%고요. 그리고 의료기기가 33%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제약사 J&J라고 소개한 지가 꽤 됐죠. 이번 주에 이제 J&J를 시작으로 18일 목요일에 개장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 마감 후에는 로봇 수술 기기 업체인 인투이티브 서지컬, 헬스케어주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지는데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S&P 500 지수 11개 업종 중에 2분기 EPS의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는 5개 업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성장률도 2.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약 사업은 이제 우리가 얀센으로 좀 알려져 있죠. 존슨앤존슨. 자, 헬스케어주의 실적 발표를 이제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뭘 알아두면 좋을까요? 섹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주안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는 정책 이슈입니다.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지난 실적 발표 때였죠. 4월 중순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CEO가 메디케어 포 올, 즉 민주당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의료 체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감이 커졌고 주가가 급락한 바가 있는데 먼저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각종 의료보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약가 인하 드라이브가 되겠는데 이 중에 이제 최애국 조항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지금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즉 최저의 이제 약값을 제시하는 국가와 미국의 약값을 맞추겠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네. 보시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약주에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의료보험주도 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약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의 두 번째 주안점이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데요. 네. 특허가 있는 약이 당연히 좀 비싸겠죠. 반면에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고 복제약, 즉 제네릭 의약품이 쏟아지면은 약값이 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FDA가 한 해 동안 781개의 제네릭 의약품에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 헬스케어 섹터의 그래서 두 번째 주안점이 바로 특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약사들이 한두 개 약에 이제 매출을 상당히 좀 의존을 하고 있죠. 에브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 연 매출이 200억 달러 정도 냅니다. 이 약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가 됐고 2023년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관련 내용이 좀 있는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헬스케어 섹터를 대응할 때 이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브비는 어디 인수합병한다는 얘기 있지 않았었어요? 그게 바로 또 세 번째 네네. 주안점인데요. 에브비가 이렇게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보톡스 업체 엘러간 네.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세 번째 이슈가 바로 이제 M&A 이슈가 되겠는데 근데 이제 엘러간에 대한 인수 가격이 지금 70조 넘게 발표가 되면서 인수가 때문에 오히려 에브비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이 좀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디스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M&A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오젠이라든지 암젠 그리고 길리아드 등이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헬스케어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인수할 기업들의 뭐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향후 매출이 어떻게 잡히는지 이런 발표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섹터 내에서도 M&A 트렌드가 또 세 번째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헬스케어 업종 살펴봤고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주안점들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하신다면은 그냥 이 내용은 저희가 최대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직접 얘기해서 이 내용은 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